인사 한번 할게요. 하나, 둘, 셋. 안녕하세요. GLS 코리아. 준비가 저게 뭐 하겠지? 일단 GLS 코리아. 당신의 공간을 세계로. GLS 코리아. 당신의 공간을 세계로. 두 영업 팀장님들 모시고 고객님들이 많이 궁금해하시는 것들 한번 낱낱이 파헤쳐 보려고 이렇게 모였습니다. 각자 자기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십니까. 영업 1팀 팀장 문진영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영업 2팀 팀장 손기석입니다. 제일 먼저 고객님들이 궁금하시는 게 내가 이거 짐을 보내면 얼마나 걸리나요? 어디요? 아시아 뭐 될까요? 아시아도 있고 네. 뭐 오세아니아, 유럽, 네. 뭐 아프리카 있죠. 저희는 도어투도어이기 때문에 도착하고 나서 통관 검역을 하고 그 이후에 자택 배송까지 걸리는 시간까지 말씀드리기 때문에 가장 가까운 아시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일본의 경우에는 비교적 통관이 빨리 끝나기 때문에 보통 한 3, 4주면은 다 받으시고 근데 중국이 굉장히 넓잖아요. 대한민국과 좀 가까운 지금 뭐 상해나 뭐 베이징 뭐 이런 쪽은 가는데 일주일 안에 옵니다. 근데 공산국가라 전수검사 실시하기 때문에 통관만 또 3주. 그래서 빨라야 한 달 할 수 있는 거고 약간 지연이 발생하면 5주까지 갈 수 있죠. 근데 조금 더 동남아 쪽에 가까워지는 중국 지역들이 몇 개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뭐 심천이나 광저우 그런 쪽들은 이제 한 6주, 7주까지도 봐야만 하는 어쩔 수 없는 고유의 통관은 그 나라에 맞춰진 거고 그런 것들을 저희도 지켜줘야 되고 좀 이해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는요 거기도 땅이 엄청 큽니다. 그러다 보니까 서부, 동부, 중부 너무 달라요. LA나 뭐 시애틀이나 샌프란시스코 미국 서부의 경우에는 한 달에서 한 달 반이면 충분합니다. 반면에 동부나 이제 뉴욕 쪽이나 뭐 휴스턴, 뭐 아틀란타 그쪽은요 최소 2개월에서 3개월까지도 걸려요. 똑같은 미국인데 거의 2배 가량 기간이 차이가 나기 때문에 자신이 나가는 데가 서부인지 중부인지 동부인지를 먼저 잘 구분을 하고 사업체들한테 여유 있게 상담을 받아봐서 원하시는 날짜에 하실 수 있도록 잘 준비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유럽 같은 경우는 후티 반군으로 인해서 홍해가 이제 막혀있는 상황입니다. 아프리카 남단으로 돌아서 이해하기 때문에 총 소요 기간은 약 3개월 정도로 보고요. 3개월 정도 소요 기간 중에는 저희가 이제 계속적으로 업데이트를 드리고 있기 때문에 변동사항이 생길 경우에는 안내를 받으실 수 있고 중동 같은 경우는 보통 45일에서 50일 정도 도어투도어 기간을 안내를 드리고 있습니다. 각 국가별로 지역별로 이렇게 세세하게 안내해 주시니까요. 궁금증이 해소되셨기를 바랍니다. 이사 비용은 어떻게 측정돼요? 컨테이너 규격으로 움직이는 곳과는 그 규격에 따라서 비용이 나오는 거고 이제 큐빅당 움직이는 곳은 자신의 물건 부피량이 의거해서 산출되고 있습니다. 큐빅이 무슨 뜻이에요? 가로 세로 높이를 각 1m씩 곱한 부피를 1큐빅미터라고 하고 보통 드럼 세탁기 한 대의 부피 정도를 고객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1큐빅이라고 안내드리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근데 혹시 추가 비용이 나올 수도 있나요? 예, 물론입니다. 아, 그래요? 제때 통관 서류가 나온다고 해서 발송했는데 실제 나오지 않았을 경우 그리고 반입금지 품목을 넣지 말라고 부탁을 드렸는데 넣으셨을 경우 이러한 사유로 인해서 발생하는 관세나 벌금이나 폐기비나 그런 귀책성으로 인한 비용들이 있고 귀책은 아니지만 어떤 돌발 상황으로 인한 세관, 자택 조건, 선박회사 세 가지 분야에서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덧붙여서 조금 더 말씀을 드리자면 국가별 특성에 따라서 세금이 100% 발생이 되는 국가들이 있습니다. 인도나 혹은 러시아나 이런 국가들은 실제 물건의 금액에 대하여 세관원이 판단한 금액으로 세액을 매기기 때문에 예상을 할 수가 없는 비용입니다. 그래서 통관 시에 발생되는 서류를 증빙으로 해서 안내를 드리고 있고 그 이외에 검역비라든지 혹은 이제 창고 보관료 이런 세관 통관 시에 발생되는 부대 비용들도 실비로 들어가게 됩니다. 저도 궁금한데 현지에서 짐 정리를 어디까지 해주나요? 우리나라처럼 해주시나요? 그냥 돌려놓고 가는 거 아닌가요? 오.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주재원 해외 이사를 많이 하다 보니 거래처에서 규정하는 인사 규정에 맞춰서 하고 있고요. 일반적인 수준은 일반인이 할 수 없는 거에 대해서만 세팅을 하고 일반인이 할 수 있는 잔짐에 대해서는 세팅을 하지 않는 게 90%의 대한민국 기업체 및 공간사의 규정입니다. 근데 가장 고객님들께서 궁금해하시는 것은 왜 큰 것만 하고 이제 잔짐도 놓고 가는 게 왜 일반적인 건지 해외에는
이사 문화의 차이인데 해외에서의 이사 문화는 일반인이 할 수 없는 거를 해주는 서비스를 이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가치관의 차이를 조금만 더 이해해 주십시오. 현재는 한국 분이 오십니까? 한국 분이 와줬으면 좋겠어요. 한국인 100%는 아니지만 대부분의 아시아 국가들 같은 경우는 한국인 투입이 가능하다. 그리고 호주, 유럽과 미주 지역은 대부분 가능하시고 다만 한국인 분들의 인건비가 비쌉니다. 팀장으로 한 명만 배정이 되고 일하시는 분들은 현지 분들인 경우가 많고요. 이제 남미로 가면 화주분과 이렇게 소통을 하는 사람은 한국인입니다. 다만 이제 그 현지에서 배송을 갈 때에는 이제 현지 직원들만 가고 있기 때문에 업무 정도는 가능하다. 생각보다 한국 분이랑 소통할 수 있는 나라가 많은 것 같아요.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고객님들이 너무 걱정하셔가지고 팀장님이 좀 와주셨으면 좋겠어요. 이런 분들 되게 많거든요. 어떻게 티켓팅 안 될까요? 저도 한번 네, 여기까지. 우리 택배 받을 때 어디쯤 오고 있는지 트래킹이 가능하잖아요. 컨테이너도 그런 기능이 있나요? 가능하고요. 근데 일반 고객님들이 계정이 없으십니다. 예를 들어서 선박회사 사이트에 로그인할 수도 없죠. 그래서 저희가 수동적이지만 그 역할을 대신 해드리고 고객님들한테 현재 어떤 상황에 어디까지 오셨고 언제쯤 온다는 2주에 한 번씩 고시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집을 못 가고 있습니다. 고객님들 위해서요. 뿅뿅. 이사하기 전에 어느 정도까지 좀 준비를 해놓으면 될까요? 기본적으로 저는 고객분들께 안내드리는 거는 어느 정도 이제 귀금속이라든지 이게 분실될 만한 품목이 하나요? 사전에 챙겨놓으시는 거, 뭐 버리시는 품목이라든지 혹은 자택에 보관 이후에 개인적으로 처분하신 물건들 정도만 구별을 해놓으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그 이외의 품목들은 현재 상태 그대로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연락 주세요. 그럼 더 자세하게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편은 고객님 집에서요. 집에서 만나요. 그리고 고객님들 이게 아끼는 물건들이 있으세요. 어떻게 포장하는지 너무 궁금해요. 이거 잘 포장할 수 있으시겠어요? 인스타그램과 유튜브 GLS 코리아를 치고 들어오시면 보실 수 있습니다. 냉장고 가져갈 때 특별히 준비해야 되거나 주의사항이 있을까요? 운반 중에 곰팡이가 나오지 않도록 이사하기 최소한 4일 전부터 코드를 빼시고 내용물 다 빼시고 청소 및 건조를 완벽하게 해놓으셔야 되는 게 첫 번째고요. 냉장고를 빼서 코드를 뽑아야 되는데 보통 남자 고객님들은 이미 현지에 가 계시고 아내분만 집에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못 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나 못 뺐어요. 무거워서.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예, 있습니다. 박사님이 보여주시고 문을 살짝만 들어주면 돼요. 잡아 당기면 쑥 하고 빠져요. 맞죠? 두 번째는 대한민국에 나오는 냉장고 크기가 굉장히 커졌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현지에서 입주하실 집의 입구 크기도 잘 유념해서 가져가셔야 돼요. 실제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집 안에 다 못 들어갑니다. 집 문이 작아서 못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모든 대한민국 주지원들만 냉장고가 차고에 있습니다. 가라지에 있죠. 그리고 유럽의 경우는요 굉장히 생각합니다. 거기는 가라지도 없고요 창고도 없고요. 그래서 고객님이 어떻게 처리하셨냐면 중고로 어쩔 수 없이 판매를 서울까지 했어야만 하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자신이 나가는 나라에 대한 자택 지식이 잘 챙겨주셔야 있습니다. 금지 품목은 뭐가 있을까요? 국가마다 너무 다릅니다. 근데 공통적인 분모가 있는데 주류, 담배, 화기성 제품은 모든 국가에서 허용하지 않습니다. 특히 일본 가실 때는 쌀에 굉장히 민감해서 육류도 그렇고 그 부분만 조금 피해 주시면 되고요. 근데 중국의 경우는 공산국가여서 너무나도 많은데 그랜드 피아노가 안 돼요? 사치품이라서 두 번째는 지구본, 세계지도. 지금은 왜 안 되는 거야? 제가 상해 세관에서 근무하는 중국인한테 직접 여쭤봤는데 지구본과 세계지도에 나와 있는 이 중국이란 나라가 너무 작게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나라는 대국인데 왜 소업처럼 이렇게 조그맣게 만들었냐, 통과는 시켜주지 않겠다. 참 신기하네. 그 외에도 쌀, 콩, 곡식, 고기류, 캔유라에서 스팸 참치 다른 식품은 되는데 요거는 왜 유도가 안 될까? 이 제품을 우리가 대한민국에서 수입을 해야 하는데 면세로 다 가지고 오게 되면 자기네들의 수입을 해온 의미가 사라지고 또 한인 식료품 가게에서도 이것들을 다 판매가 되는데 그러지 못해서 그래서 공산국이라서 쉽게 말해 통제를 한다. 그 다음에 약품도 상비약 중에서도 감기약 정도만 허용이 되고요.
나머지 비타민, 그 처방약, 홍삼, 콜라겐, 유산균 전부 다 발각시에 앞서는 편입니다. 근데 실제로 그 약 속에서도 마약이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허용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고객님 핸드캐리 하시면 됩니다. 들어가세요. 유럽 같은 경우는 식품에 대해서 사실 원칙상으로는 불가능하지만 대부분은 이제 어느 정도 보내드리고 있는 입장이고, 그리고 중동 지역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종교적인 특성 때문에 식품 중에서 돼지고기 성분 품목들은 제한하는 게 좋습니다. 돼지고기 성분이 들어간 음식은 뭐가 있을까요? 보통 라면에도 들어가 있을 수 있고요. 이제 스팸이라든지 이런 품목들은 쓰레기 통과하는 시에 이제 확인이 된다고 하면 세관원들도 여러 차례 익숙해 있기 때문에 돼지고기 품목인지 압니다. 사전에 넣지 않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남미 쪽은 어때요? 유럽이나 중동 대비해서는 훨씬 까다롭습니다. 멕시코 같은 경우는 식품이 아예 안 됩니다. 입으로 들어가는 모든 품목들이 해당이 되고, 의약품 중에서도 마약에 대한 그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 데일밴드 이런 품목들도 금지를 시키고 있습니다. 굉장히 까다롭네요. 담당자를 통해서 자세하게 안내를 받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도 한두 개 이렇게 쓱 집어넣으면 안 돼요? 가져가고 싶어요. 사실 식품이 하나라도 나오면 검역을 중단을 합니다. 그 주변에 있는 모든 박스들을 다 열어봅니다. 다른 박스에서 발견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 대기 기간이 오래 지속이 되고 다른 박스에서 또 나왔다라고 하면 통관장에서 다른 장소로 이동을 해야 됩니다. 이 비용이 굉장히 비쌉니다. 기본 500만 원 이상입니다. 가져가고 싶은 그 품목 한 개로 인해서 얻어지는 그 리스크가 굉장히 크네요. 멕시코 같은 경우는 500만. 그래도 술 한 병 안 될까요? 술 한 병만. 술 한 병을 안고 빙터 가시면 됩니다. 저 한국 사람이라서 김치 없이는 밥을 못 먹어요. 김치 가져가고 싶은데 김치 안 될까요? 김치는 일단 통관에 이상이 없습니다. 운송에 대해서는 문제가 많습니다. 저희가 사용하고 있는 일반 컨테이너는 습도가 생기고 온도의 변화가 민감해지는 그런 컨테이너이기 때문에 그래서 가스가 올라와서 그 김치가 담겨진 박스가 폭발하게 되죠. 캐나다에서 근무할 때 캐나다는 세관 안에까지 들어가서 일을 해요. 갑자기 난리가 났다는 거예요. 누가 매실을 달아 있잖아요. 이렇게 싸다 보면 그게 폭발을 하고, 그래서 세관 바닥이 그 매실액으로 쫙 퍼진 거예요. 끈적끈적. 그 비용이 얼마나 나는지 몰라요. 가려운 물건은 되도록이면 현지에서 만들어서 드세요. 저희 집에 사랑하는 애완견이 있어요. 애완견도 컨테이너에 넣어 보낼 수 있지 않을까요? 컨테이너만 닫으면 네. 문을 열 수가 없습니다. 모든 동물을 운송할 수 있는 전문 운송 회사는 있습니다. 근데 매우 까다롭고 모든 서류를 맞춰서 가야 되기 때문에 대부분의 고객들은 데려가진 않아요. 데려가셨을 때 그 현지에서 다시 데리고 나오는 것까지 생각하셔야 돼요. 베트남의 경우에는요, 한국에서 베트남 들어갈 때 운 좋게 서류를 갖췄고 데리고 왔거든요. 근데 3, 4년 정도 주전 생활 끝나고 한국 돌아가야 되는데 이 애완견 종은 우리나라에서 수출하는 것을 허용해줄 수 없다. 고객님은 돌아야 되는데 강아지를 놓고 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차라리 친인척분을 데리고 휴가 나오실 때 만나 뵙는 걸 추천드립니다. 해외 이사 중 파손이나 분실 물건 생겼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될까요? 내 짐 잊어버렸어. 어떡하지? 없어요. 이 짐이 없어요. 해외 이사는 도어투도어 조건으로 보험 가입을 했기 때문에 이 품목이 이송지에서 파손이라든지 분실이 발생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보험사를 통해서 정당한 보상 금액을 받으실 수 있게 되고요. 물건의 파손뿐만 아니라 바닥이라든지 벽 이런 부분들은 보험으로 해결이 되지는 않지만 저희 이제 물류팀의 전후 사정을 확인한 이후에 저희 내부적으로 상의하고 별도의 이제 보상 금액을 책정해서 전달드리고 있습니다. 분실도 아예 박스가 사라져버리면 보험사에서도 적합한 보상을 취할 수가 있는데 박스 내용 안에 일부가 사라진 거죠. 이 부분에 있어서 요즘 보험사에서는 감사 문제가 있어서 보상 처리가 어려워. 반드시 한국집, 외국집 두 군데 다 찾아서 뒤져보시길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가능하면은 귀중품이나 고가의 물건들은 개인이 핸드캐리 하시는 게 더 좋아 보이네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해외 이사 시 알아놓으면 좋을 만한 팁이나 주의사항이 있을까요? 요즘에 대한민국 사교육 교육열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저는 고객님의 가정을 생각한다면 반드시 자녀분들의 한국 교육까지 맞는 책을 꼭 챙기시기 바랍니다.
꿀팁이네요. 꿀팁. 저희가 소요 기간에 대해서 안내를 드렸었는데 생각보다 소요 기간이 오래 걸리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그리고 예상하지 못했던 현지에서 수입 통관에 필요한 서류들의 준비 기간도 오래 걸릴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리 충분한 여유를 가지고 업체와 상의를 하시는 것을 추천을 드려요. 기억하세요. 아무튼 이렇게 오늘 함께 두 분을 모셔놓고 고객님들이 궁금해할 만한 것들을 낱낱이 파헤쳐봤습니다. 오늘 어떠셨나요? 네. 아무튼 이렇게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하고요. 아마 고객님들이 많이 도움되셨을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인사 한번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 당신의 공간을 세계로. 정말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어요. 고맙습니다.